어머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밥 먹으러 매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한 자식을 왜 자꾸 부르세요?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사세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소박한 바람조차 거절당한 시어머니 명자씨. 며느리는 결국 3시간 거리로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며느리. 하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죠. 몇 달 후 아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명자 씨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큰 복이 들어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자예요. 올해로 63세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제법 괜찮게 지내고 있답니다.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하면서요. 미용실이라고 해봤자 동네 어르신들 파마해드리고 염색해드리는 정도예요. 그래도 이 일로 먹고 살만하죠. 무엇보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하거든요. 외아들 진수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예요. 며느리 소정이는 참 깔끔하고 똑똑한 여자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투도 정갈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진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 싶었죠. 아들 부부는 같은 동네 시내에 살아요. 차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가까우니까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쯤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진수야, 엄마가 무리한 부탁 하나 할게.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밥 먹자. 엄마가 해줄 테니까. 진수는 바로 좋다고 했어요. 소정이도 통화 바꿔서 어머니, 저희가 찾아뵐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기뻤어요. 한 달에 한 번이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밥 한 끼 같이 먹고 안부 묻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첫 번째 약속은 잘 지켰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렸는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소정이도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 묻어났거든요. 그래도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 주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소정아, 언제 시간 괜찮니? 아, 어머니. 요즘 정말 정신없어서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한 달이 훌쩍 넘어갔어요.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 말리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그냥 밥 한 끼인데 말이에요. 저녁에 혼자 밥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소정이가 정말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소정이 생각이 났죠.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진수야, 소정이가 많이 바쁘니? 아, 엄마. 그게 소정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 진수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소정이랑 한번 대화해 보실래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며칠 후 소정이와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소정이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정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밥 먹으러 매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도 차분히 들어보려고 했죠. 소정아, 그럼 2달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매달 그렇게 부르시면 부담이라고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제 시간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게 그렇게 큰 시간을 빼앗는 일인지 몰랐거든요. 저희 부부도 이제 따로 생활 좀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너무 전통적이세요. 전통적이라니. 네. 요즘은 시댁이랑 거리 두고 사는 게 보통이에요.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소정이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말했어요. 제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요. 이제 저희도 저희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마치 제가 소정이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그날 밤 진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소정이랑 얘기 어떻게 됐어요? 진수야, 엄마가 너무 무리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진수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냥 좀 이해해줘요,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진수마저 소정이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이 아내 눈치를 보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며칠 더 지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그래, 세상이 바뀌었으니 시대에 맞춰야겠다 싶었죠.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소정이가 직접 오기 부담스러워한다면 제가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찬을 갖다 주는 거면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소정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조림, 멸치볶음 같은 거요. 투명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소정아, 엄마야. 반찬 좀 갖다 줄게. 그런데 소정이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그래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반찬이 상할 텐데, 잠깐만.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인터폰이 끊어졌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반찬 봉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집에서 몇 시간 걸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인데 받을 수도 없다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다른 집에서 나는 밥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다른 집들은 다 따뜻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바쁨 때문일까? 아니면 소정이가 진짜로 시어머니와의 만남 자체를 싫어하는 걸까? 그날 밤 냉장고에 다시 넣어둔 반찬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가족끼리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서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허연 머리카락. 혹시 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게, 반찬 갖다 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일까?
정말 그게 문제일까?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어요. 반찬 사건 이후로는 아예 연락을 안 했죠. 소정이가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제가 먼저 나서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진수야, 무슨 일이니? 저희가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사.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했어요. 지금 사는 곳이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거든요. 어디로? 좀 멀어요. 대전 쪽으로요. 대전.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여기서 대전이면 차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죠. 왜 갑자기 대전에? 회사랑 가까워서요. 소정이도 거기서 일자리를 알아봤고요. 진수의 설명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회사가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진짜 이유가 뭐니? 한참 동안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소정이가 좀 더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회사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던 거죠. 저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언제 이사하니? 다음 주요. 다음 주라고? 이미 다 정해놓고 말하는 거였어요. 제 의견 따위는 처음부터 물어볼 생각도 없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나요? 3시간 거리로 이사를 갈 만큼요. 이사 당일이 왔어요. 혹시나 해서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이사짐차가 와 있고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진수야, 뭐 도와줄 거 없니? 아, 엄마. 괜찮아요. 이사업체에서 다 해줘요. 진수는 저를 보고도 어색해했어요. 민망한 건지 미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더라고요. 소정이는 짐을 챙기면서 옆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소정 씨, 갑자기 이사를 가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 기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소정이가 제 쪽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사 간 곳 놀러 오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이사짐차가 떠나고 나서 소정이가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말했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 살 것 같다니요. 그럼 지금까지는 죽을 것 같았다는 뜻인가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소정이는 차에 타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정말 시원해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편하다는 소정이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요. 저를 제외한 세상이 편하다는 뜻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고 했더니 부담스럽다고 했죠. 반찬 갖다 주려고 했더니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3시간 거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슬픔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 반찬 만들어 갖다 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나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서러웠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은 멀리 가버렸고 며느리는 아예 저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들 내가 살던 아파트 쪽을 보니까 이제 거기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진수와 소정이는 3시간 떨어진 곳에서 저 없는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틀린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가족이면 가끔씩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부담이 되고 왜 피해야 할 일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잘못된 건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사를 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진수가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점점 뜸해졌죠.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소정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작년 겨울 김장철 때를 떠올려 보니까 소정이가 전화를 했었어요. 어머니, 김장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그때 반가웠어요. 며느리가 도움을 청하니까 고마워서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도와줬죠.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포기포기 버무리는 것까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상했어요. 김장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집에 가라는 식이었어요. 택배 일도 생각났어요. 소정이가 직장 다닐 때 자주 전화했었죠. 어머니, 택배 하나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낮에 집에 없어서요. 그럴 때마다 미용실 일 미루고 택배 받아줬어요. 그런데 택배 받으러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던지고 끝이었어요. 반찬 부탁도 있었고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요. 미역국 좀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그리워한다고 기뻐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편의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피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가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도움받을 때는 언제고 베풀어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거죠.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도움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 생일이 왔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꼭 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녁에 제가 먼저 전화해봤어요. 진수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기억하니? 아,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니요. 제가 낳은 아들이 어머니 생일을 깜빡했다고요. 소정이는 뭐 하니? 아, 소정이는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끝났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없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서러웠어요. 이웃 애순 여사네는 손자 생일이라고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제가 낳은 아들은 어머니 생일도 까먹는다니요. 며칠 후에 너무 외로워서 소정이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소정아, 엄마야. 잘 지내니?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회의 중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배경에서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게 그렇게 죄인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아들네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중에 이웃 애순 여사가 복지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야, 같이 가자.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복지관은 할 일 없는 늙은이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순 여사가 계속 권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노래교실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은 저를 명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미용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 선생님,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영자 선생님 덕분에 젊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들네에서는 도움이 취급받으면서도 귀찮아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고마워하며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복지관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들이 연락 안 해도 서럽지 않았어요. 며느리 생각도 별로 안 났고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동안 아들한테만 매달려 살았을까?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자식은 후를 털어야 해.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애순 여사가 같이 하자고 해서 따라 나섰죠. 독거노인 분들 댁에 가서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 도시락 갖다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따뜻한 밥 먹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용 재능 기부도 시작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 댁에 가서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거였죠. 영자 선생님 덕분에 며느리한테 칭찬받았어요. 영자 선생님 손은 정말 금손이에요. 그런 고마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네에서는 귀찮아했지만 여기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웃음이 늘어났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까? 아들은 연락도 안 하는데 이 집을 지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있는 집이긴 하지만 이제는 너무 컸어요. 혼자 쓰기엔 방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집을 팔고 복지관 근처 작은 곳으로 이사하자고요.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집값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과 합치니까 제법 목돈이 됐어요. 복지관 근처에 깔끔한 원룸을 구했어요. 혼자 살기엔 딱 적당한 크기였죠. 무엇보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아들 어릴 때 사진, 가족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서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별 감정이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과거에 매달려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창밖을 내다보니까 복지관이 보였어요. 내일부터 또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때 진수한테서 몇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아, 이사했거든. 이사요? 어디로요? 진수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혼자 이사를 결정했다는 게 의외였나 봐요. 복지관 근처 작은 곳으로. 혼자 살기엔 전에 집이 너무 컸어.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상의 안 하고? 상의? 너희가 연락도 안 하는데 무슨 상의를 해? 말이 나온 김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진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겠어. 엄마, 무슨 말씀을?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엄마도 바쁘거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들 제가 이사한 걸 축하해 주면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영자야, 이제 정말 우리랑 가족이 다 됐네. 맞아, 이제 외로울 일 없겠어. 그 말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혈육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아들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인생 말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죽기 전에 이 돈 실컷 쓰면서 살겠다고요. 그동안 아끼고 또 아꼈는데 누구를 위해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 차례였어요.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지관에서 공연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야, 공연팀에 들어와. 내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잖아. 애순 여사가 권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 즈음 미용실 정리도 결정했어요. 집 한 돈도 있고 앞으로 복지관 활동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무엇보다 미용실이 있으면 아들네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단골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미용실 권리금도 받아서 정리했어요. 그 돈까지 합치니까 여생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해졌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공연팀에서는 저를 주역으로 세워줬어요. 미용실에서 손님들 앞에서 노래 부른 경험이 도움이 됐나 봐요. 영자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영자 선생님이 센터 서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 넘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첫 공연 날이 다가왔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작은 공연이었지만 제겐 아주 큰 무대 같았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조명을 받으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아들네에서는 귀찮은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박수받는 주인공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영자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가수가 숨어 있었네요.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게 인정받는 기분이구나 싶었죠. 한편 그 무렵 진순에는 큰일이 났었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요. 진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직원을 줄인다는 거였죠. 진수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1차 명단에 올라갔어요. 퇴직금은 받았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소정이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여보, 실업급여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맞벌이였는데 진수 수입이 없어지니까 소정이 월급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집세, 생활비, 카드값까지 하다 보니까 통장이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소정이가 말했어요. 여보, 그냥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면 안 돼. 어머니한테? 응. 어머니가 집도 팔았다고 했잖아. 돈 좀 여유 있을 거 아냐. 진수는 망설였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화나셨을 텐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진짜 급하면 도와주실 거야. 소정이가 계속 재촉하니까 진수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됐어요. 여보, 어머니 전화가 안 돼. 혹시 번호 바뀌신 건 아니야? 진수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번호를 차단해뒀거든요.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아서요. 진수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미용실 하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하고 가버리셨어요. 진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미용실까지 정리하고 완전히 사라지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소정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미용실도 정리하고 완전히 사라지셨어. 어디 계신지 알 방법이 없어. 뭐, 그럼 어떻게 해? 소정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머니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찾을 방법조차 없다니까요. 그때서야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를요. 김장철에 김장 도와주신 것, 택배 받아주신 것, 반찬 만들어주신 것들이 다 돈으로 치면 큰 도움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든든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졌어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했나? 그런 것 같아. 진수도 후회가 밀려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사까지 와서 피했는데 정작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한편 그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공연 준비로 바빴어요. 다음 달에 더 큰 무대에서 공연하기로 했거든요. 영자야, 이번에는 시청에서 하는 큰 행사야. 관객이 몇백 명 올 거래. 정말요? 응, 우리 명자가 메인 보컬이니까 잘해야 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설렸어요. 60 넘어서 이런 무대에 설 기회가 생기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표정 연기도 해보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뭔가 자신감이 넘친 모습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아들네가 연락해온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사는 중이니까요. 어머니가 그리워서 찾는다면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복지관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공연도 여러 번 했고 자원봉사도 열심히 했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애순 여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내 아들이 여기 왔다 갔어. 진수가? 응.
복지관 직원한테 내 주소 물어보더라고.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주소 안 가르쳐 줬지? 당연히 안 가르쳐 줬어. 근데 계속 올 것 같던데? 애순 여사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제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 밖에서 진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계시죠? 진수예요. 처음엔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결국 문을 열었어요. 진수가 서 있었는데 살이 많이 빠져 보였어요. 그리고 뒤에 소정이도 있더라고요. 소정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깔끔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소정이가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어요. 그런데 소정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소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밥 한 번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그때서야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소정이가 정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진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명자는 아니었거든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자니까 날 버리고 멀리 도망갔지. 소정이가 고개를 들어 쟤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젠 밥 말고 마음을 나누는 게 먼저야. 그 말에 소정이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진짜 달라질게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진수도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거든요.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머니 생각이 나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죠. 필요할 땐 도우미처럼 부려먹고 정작 함께 하자니까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소정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제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너희들 나가.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도 마. 제 말에 진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 너희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생각 안 했니?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소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용서, 너희가 버린 어머니한테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니. 그리고 방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정이가 계속 우는 소리였죠. 진수도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편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파서 문을 열어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소정이는 계속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고 진수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예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날 밤 애순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내 인생만 살 거야. 잘했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후련한 미소였죠.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힐 수 없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 부부는 정말로 매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문 앞에서 울기도 하고 편지도 놓고 갔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편지도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들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제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거든요. 요리교실 강사도 하게 됐어요. 미용실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죠. 영자 선생님, 이 반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영자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집밥이 맛있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연팀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죠. 영자 선생님, 다음 달에 시민회관에서 큰 공연 있어요. 메인 보컬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60 넘어서 이런 무대에 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지관 친구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거든요. 애순 여사를 비롯해서 미자 언니, 옥분 언니 모두들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영자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영자야, 내가 김치 담갔는데 가져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특히 애순 여사는 제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셨거든요. 어느 날 애순 여사와 함께 복지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영자야, 요즘 정말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에는 늘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애순 여사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났어요. 아들네한테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애순 언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당연하지. 나이 든다고 못 바뀌는 거 아니야.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어. 애순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내일 요리교실에서 쓸 재료를 사러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골랐는데 이제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것, 복지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요. 집에 돌아와서 내일 수업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연구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때 창밖을 보니까 진수와 소정이가 또 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뭔가 들고 와서 문 앞에 놓고 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참 후에 밖이 조용해지고 나서 문을 열어봤어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미움도 기대도 내려놨다고요. 그냥 제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참 알찬 하루였어요. 요리교실에서 할머니들과 웃고 공연 연습도 하고 애순 언니와 저녁도 먹고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 한 끼의 의미는 사랑이었다고요. 함께 앉아서 따뜻한 밥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저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사랑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복지관 친구들, 요리교실 할머니들, 공연팀 식구들과요. 그분들과 함께 먹는 밥은 정말 맛있어요. 서로 고마워하고 웃으면서 먹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 달빛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져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리교실도 있고 공연 연습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밥 한 끼 함께 먹는 사람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들,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제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소박한 바람도 부담스러워했던 며느리. 결국 시어머니를 버리고 멀리 도망갔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정한 사랑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누는 거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이용만 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잃은 건 밥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